안녕하세요. 디딤돌 수학 교과서 설명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명회 진행을 맡은 수석교사 이환규입니다. 함께 진행하는 수석교사 정미진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디딤돌 수학교과서를 집필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저희가 집필을 했으니까 아마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디딤돌 수학 교과서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24학년도에 1, 2학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는 3, 4학년, 2026년에는 5, 6학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네. 현재 2024년에는 1, 2학년이 2022 국정 수학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3, 4, 5, 6학년은 2015 교육과정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4, 5, 6학년 교과서는 검정심사를 통과한 여러 교과서 중에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께서는 수학 검정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또는 또 3, 4는 또 검정 교과서도 많고 하니까 관심이 가겠네요. 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수학 교과서에 도대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교사는 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달라지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정 교과서가 너무 여러 종이다 보니까 네네. 선생님께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다 살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딤돌 교과서를 집필한 저희가 교과서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네.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은 디딤돌 수학 교과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딤돌 교과서가 어떻게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걸 집필자의 눈으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궁금한 이야기 첫 번째, 수학교육과정이 달라졌다. 2022 개정 수학교육과정에서 3, 4학년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나요? 먼저 영역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2015 교육과정은 수화 연산, 규칙성, 도형, 측정, 자료화 가능성 등 5개 영역이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은 수화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화 가능성 등 4개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3, 4학년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발달 과정상 오각형, 육각형의 개념 학습이 빠르다고 판단해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 관계 영역에서는 등호를 사용하여 동치 관계를 이해하기, 등호를 사용하여 크기가 같은 두 양의 관계를 나타내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는 주어진 각도와 같은 크기의 각을 그리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평면 도형에 이동해서 뒤집고 돌리기 등과 같이 복잡함을 지향하고 평면에서 점의 이동을 통한 도형의 이동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료화 가능성 영역에서 그림 그래프 나타내기를 6학년에서 3학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영역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른데 검정 교과서를 살펴볼 때 교육과정의 변화가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이야기 두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수업이 궁금하다. 선생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이 바뀐 것도 있지만 수학 수업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2022 개정 수학교육과정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학 교과 역량 함량을 위해서 수학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적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수학습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학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탐색하기, 자신의 학습 과정과 태도 되돌아보기, 그리고 동료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수학학습에 대한 조언과 의견 경청하고 수용하기,
수학학습에 끈기 있게 도전하도록 격려하기 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설명식, 토의토론, 협력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학습, 수학적 모델링, 놀이 및 게임학습 등 학습 내용, 학생의 학습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탐구학습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수학의 개념과 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교수학습 방안으로서 학생 스스로 자료와 정보로부터 지식을 도출하거나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를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범교과 학습 또는 타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학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수학 수업을 하려면 이 교과 영향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깊이 있는 학습, 2022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협력 학습, 또 아이들이 스스로 원리나 개념을 찾아내게 하는 탐구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이 기존 수학 수업과는 많이 달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이야기 세 번째. 디딤돌 수학 교과서는 2022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예. 선생님, 네. 그 2022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도 많이 달라졌고요. 또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디딤돌 수학 교과서는 과연 2022 교육 과정을 잘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디딤돌 교과서를 활용하면 2022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우와. 디딤돌 수학 교과서에서 2022 교육 과정과 수업 찾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 도입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원 도입은 단원명, 탐구 문제, 선수학습, 준비학습을 위한 문제 등으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디딤돌 교과서는 다릅니다. 디딤돌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서 이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교사는 학생의 출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 단원명 밑에 있는 게 놀이활동, 진단활동인가요? 네, 일종의 진단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 아이들이 단원 첫 시간에 선수학습에 대한 문제 풀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배운 게 떠오르지도 않고 또 틀릴까 봐 걱정하는 친구들 있고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놀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배웠던 걸 떠올리기도 하고 또 친구와 함께 잘 모르는 걸 또 배우기도 하는 아주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다음은 차시 도입 사파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시명이 위에 있고 주제명이 위에 있고 사파가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차시 주제를 읽고 무엇을 배우게 될지 이미 알게 되어서 사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사파의 말주머니의 내용이 너무 직접적일 경우에 학생의 다양한 사고나 충분한 흥미를 이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디딤돌 교과서는 다릅니다. 디딤돌 교과서는 사파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파와 말주머니의 내용을 읽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차시 주제명이 보통 먼저 있는데 이것처럼 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것은 그림을 통해서 탐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주머니 안에도 직접적인 질문보다도 아이들이 생각하게끔 또는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다음은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제시되고 바로 소발문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학생들이 이전에 배운 것을 충분히 떠올리지 못하고 주어진 발문에 따라 대답하기에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디딤돌 교과서는 다릅니다. 디딤돌 교과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이전에 배운 개념을 연결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하도록 하고 열린 발문, 여기서 보면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한번 너가 자유롭게 생각해 볼래? 라고 해서 열린 발문을 통해서 학생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수학적 사고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디딤돌 교과서 역시 디딤돌이네요. 집필을 하신 스님께 이 디딤돌 교과서 사용 설명을 들으니까 디딤돌 교과서의 발문 하나하나가 다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디딤돌 교과서만의 또 특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수학은 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위해서 디딤돌만의 특별한 처방전이 교과서에 들어있다는데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이 차시를 예를 들어 보면요. 첫 번째로 다음을 넘겨주시겠어요? 특히 대분수와 가분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난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전발문으로 내어서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또 하나 변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했고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디딤돌만의 처방전이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방금 5번을 설명하셨는데 네. 첫 번째 저기 소발문이 어떤 의미인가요? 학생들은 대분수에서 가분수로 바꿀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도대체 자연수 1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지가 그렇죠. 가장 어려운 거죠. 네. 똑같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는 도대체 몇 개가 모여야지 하나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어려워하는 건데 그 어려움을 이제 발문으로 내고 친구들과 함께 또는 교사와 함께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디딤돌 장치를 해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 있는 저 발문들만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봐도 디딤돌이다. 네, 이걸 비교해 보면 역시 디딤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저기 6번 문제 보면 왜 문제 앞에 그림을 그려놨나요? 보통 학생들은 가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 곱하고 더하고 곱했나라고 해서 숫자들을 가지고 헷갈려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분수 개념을 충분히 떠올려서 이미지로 떠올려서 분수의 개념으로 가분수와 대분수를 변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은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디딤돌만의 처방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저기 질문은 뭔가요?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맨 끝에 정리 단계에 있는 교과서 하단의 질문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차시마다 질문이 다릅니다. 본 차시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가라고 하면 다음 차시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다음 차시는 차시. 공부한 내용을 오.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해서 차시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것은 질문이 다른 이유는 배운 내용이나 학생들이 학습한 활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차시 내용에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교과서 하단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뭐 오늘 공부 잘했나요?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이 차시 내용이나 학생들의 학습 과정, 사고 과정에 맞는 디딤돌만의 질문을 넣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디딤돌 안에 교육 과정과 수학 수업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 또 넘기다 보니까 다른 교과서를 이 다른 학기 걸 넘기다 보니까 좀 특이한 말주머니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분수 덧셈에서 그렇죠. 여기서 2 더하기 1을 배운 게 아니고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을 배웠는데 왜 2 더하기 1을 질문을 하고 있나요? 분수의 덧셈은 자연수의 덧셈과 분수 개념이 만들어진 분수 개념이 만나서 분수의 덧셈이라는 차시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자연수의 덧셈의 개념이 활용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분수의 개념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문, 개념 연결 발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스님이 설명해 주셨던 깊이 있는 학습, 아이들이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을 찾아서 탐구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처럼 지금 배운 것을 또 예전에 배웠던 것과 또 확장하거나 연결하는 참 깊이 있는 디딤돌 교과서네요. 네, 이 부분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충분히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다 없다에 따라 교육과정을 잘 반영한 교과서다 아니다도 알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스스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개념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설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다 보니까 보통 우리 놀이라고 하면 본차시가 아니고 특별차시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넘기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것처럼 본차시 안에 놀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논다고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의도는 어떤 걸까요? 개정교육과정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놀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차시를 배운 다음에 특별차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본차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탐구하고 동료와 경쟁 또는 협력하면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서 디딤돌 교과서에서는 본차시의 놀이를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재밌게 노는 게 의미가 아니라 이 놀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배운 거 원리를 더 깊이 있게 또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 숙달하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네. 선생님 그 디딤돌 수학 교과서 설명회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보기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에 이제 제가 또 보다가 원이라는 단어를 폈는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처럼 그냥 강아지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사파가 있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뒤에 보니까 저기처럼 사파가 있는데 그렇죠. 말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한참 보면서 무슨 의미일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좀 생소한 코너인 것 같아요. 가까이 있어요라는 코너가 있고 이게 수학인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거는 어떤 의도로 구성이 된 건가요? 가까이 있어요는 단순하게 수학을 연산이나 문제풀이로 생각하지 않고 배운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교과 역량으로는 연결 역량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원을 디자인해요라고 해서 도시공학자가 되어서 한번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행과제를 주고 수행과정을 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차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컴포스 기능을 가지고 원을 그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학생에게 역할이 부여되고 그 과제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네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 거죠. 네. 가까이에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분수 단원인데요. 분수랑 건강을 위한 습관이랑 관계가 있나요? 네, 아까 원에서는 도형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연산 부분입니다. 연산은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을 위한 습관 중에 물 마시기, 그 다음에 야외에서 햇볕 쬐기라는 것을 분수와 한번 연결을 지어서 실생활에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분수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한 그동안 몰랐던 거를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자기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차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디딤돌 수학 교과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작부터 다르네요. 단원 도입할 때부터 문제 풀기가 아니라 놀이를 하는 진단 활동, 그 다음에 차시를 넘기면 차시명이 아니라 사파와 말주문을 통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문제사항을 파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발문 하나하나에도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것을 개념 연결시켜주는 연결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고 나면 예전과 배웠던 것과 연결하는 말주머니,
그리고 학습 정리할 때는 아이가 스스로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 그것도 차시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곳곳에 놀이가 또 숨어 있고 단순히 흥미가 아니라 원리를 탐구하게 해주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아까 그 대분수처럼 곳곳에 선생님들이 숨어 있는 전반문들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 중에 아까 가까이 있어도 되는 놀라웠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교과서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짜잔, 프로젝트가 교과서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2022 교육과정에서 교사학습 방법 중에 프로젝트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걸 담으면서도 프로젝트까지 아주 알차게 디딤돌 교과서가 역시 담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2022 교육과정과 수학 교수학습 방법이 디딤돌에 차곡차곡 곳곳에 수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잘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디딤돌 교과서는 다릅니다. 역시 다르군요. 궁금한 이야기 네 번째, 마지막 궁금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디딤돌 교과서가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교육과정 수업도 담고 있고 아이들의 머뭇거리는 지점까지 다 이 집필자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궁금한 이야기 네 번째, 혹시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디딤돌 교과서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입니다. 네,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대단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디딤돌 수학, 이미 뭐 아주 유명한 그걸로 알고 있는데 교과서를 썼다. 그러면 전자 저작물이 잘 되어 있을까? 또는 2022에 맞춰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잘 구현이 되어 있을까? 또는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재구성할 때 거기에 대한 팁이 잘 안내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교과서, 다른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AI 교과서,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다 기본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딤돌만의 플랫폼의 특징은 교사 지원을 위한 특별한 이제 영역들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수업의 팁에서 선생님들이 단원마다 차시마다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고 교과서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라고 해서 다양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데 실제로 보여줘야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짜잔, 이 화면입니다. 검색어에다가 디딤돌 교실이라고 치면 이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제가 한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교과자료, 평가, 디지털 수업자료, 교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수업 팁,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수업 팁이 뭘까 보니까 세상에나 선생님이 교재 연구했던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다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교재 연구가 필요하실 때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 수업을 교재 연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1, 2학년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3, 4학년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다시 리뉴얼해서 개정교육과정으로 다시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그 교과서가 디딤돌 교과서로 이렇게 찍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디딤돌 교과서 차시차시마다 어떻게 입체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이트 자료는 봤는데 차시마다 교재 연구나 아이들이 머뭇거리는 지점, 오류를 수정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팁을 준 것은 역시 디딤돌이다.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제가 위에 보니까 아까 여기 제가 디딤돌 교실 들어가니까 여기 무료, 또 우리 무료는 또 관심이 많잖아요. 무료 이북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업의 팁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한번 골라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3, 4학년 부분을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원의 개관 그리고 차시별로 핵심이 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QR코드화해서 선생님들께 월별로 아마 이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설명했던 디딤돌 수학 교과서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예. 단원 한눈에 둘러보기. QR코드도 있고요. 이론적 배경도 살펴보고, 여기 밑에도 보니까 놀이로 출발 지점 진단하기. 설명을 이렇게 해놨네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디딤돌이 콕 짚어주는 수학 수업의 길잡이. 예, 선생님들 교재 공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교과서 이런 수업 어때요가 있고요. 선생님 그 밑에 이건 어떤 건가요? 수학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선개념, 오개념, 난개념이 존재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어떤 핵심 발문을 할 것인가를 가장 간단하게 이제 QR코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기반으로 학교나 학급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활동만 간단하게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네. 저 영상은 교사용인가요? 교사용으로 제가 찍었는데요. 어느 경우에는 학생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보충 활동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이제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바로 써먹는 수학 수업 팁. 이건 어떤 거죠? 보통은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것을 학생들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연결이나 또는 난개념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차시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수학 수업의 팁을 담아 놓았습니다. 네, 왜 디딤돌 수학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학습지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에도 진심을 담은 것 같아요. 네, 참 설명을 들으니까 디딤돌 교과서만 한 게 없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딤돌 수학 교과서 설명회였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희가 궁금한 이야기 1, 2, 3, 4로 해서 질문을 가지고 또 디딤돌 수학 교과서를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디딤돌 교실이라는 사이트에 오면 교과서도 보실 수 있고 아까 콕 집어주는 수학 수업의 길잡이 얼마든지 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저희 또 함께 아이들 수학 수업을 해서 즐겁고 행복한 수학 수업을 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